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 한 대도 피울 수 없는 처지. 지금 건조해져가지고 건조하다는 걸 증명해 주듯이 이제 입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담배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는데 저는 엄청난 골초였는데요. 2010년 12월에 담배를 끊고 2010년 12월에 담배를 끊고 날짜는 까먹었네. 지금까지 이제 비흡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혐오 그림을 넣어가지고 담배를 파느니 네. 자, 담배. 그 러시아도 담배를 되게 많이 피우는 나라 중에 하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학하던 그 시점에서는 진짜 담배가 막 온 곳곳에 다 담배 향, 어디서 펴도 다 상관없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스튜어디스 뚱보 아줌마들 다 취직할 때는 너무나도 날씬하고 이쁜 아가씨였을 텐데 이제 그만두지 않아요. 러시아는 여자들 일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죠. 다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어요. 같이 다 피우고 막 그랬었는데, 이 사소한 담배 피는 것조차도 이제 못할 정도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한 대 얻어맞고 두 대 얻어맞고 그러고 이제 뇌졸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이런 거를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잔인해요. 밤새도록 눈을 뜬 채 예배당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다음날에 이제 이렇게 하고 감겨주고 그냥 되게 무덤하게 이제 이렇게 묻는데, 그 장례식에는 2명이 참석합니다. 우체국장이랑 하녀 다리안데요. 아, 빌린 돈이 500루블이네요. 근데 이 우체국장은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친하고 이랬으니까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거가 마치 지식인의 미덕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진짜 인간성이 뭐고, 되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병문안을 되게 살뜰히 잘 다녔으니까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막 물대의 습격을 느끼면서 괴로워했던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동료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러면서 자기의 도덕감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살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런 만족을 느끼는 반면 하녀 다리아는 되게 말이 없어요. 그녀 특유의 둔한 비애, 둔한 슬픔, 뚜빠야 스코르피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그런 얼굴을 하고서 1시간 동안 그냥 주인의 침상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두 인물이 되게 좀 대조가 되고, 이 다리아가 락인 옆에서 계속 맥주 갖다 주고 보드카 갖다 주고 뭐 담배 안 떨어지게 해주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락인이 자꾸 살림이 기우니까 그 주인의 뭐랄까 생활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해주려고 쓸모없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 팔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쓸모없는 물건을 누가 사가지고 가. 그리고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각되는 게 이 하녀가 대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업 소설에서 이렇게 대사 없이 그냥 그 적들에서 아내 이런 인물들, 대사 없이 그냥 조용히 존재하는 인물들이 꽤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면은 또 그들만의 어떤 콜렉션을, 수집품을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콜렉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을 낙인 입장에서 읽으면은 이제 이런 식의 사상의 이론의 뭐와 참패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거고, 체업 전공하신 어떤 선생님의 논문인데요. 그동안 병원 밖을 배회하며 사생활에 몰두해 있던 최호프의 의사들을 대표하여 의사 락인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게 재밌게 요약을 하십니다. 이게 1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2011년, 이때만 해도 그래도 감이 살아있어가지고 논문을 재밌게 잘 쓰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요약되는 스토리인데 어쩌면은 너무 락인하고 그로모프의 논쟁을 비경제적으로 늘어지게 해가지고 이게 더 이제 소설이 말하자면은 좋지 않게 됐다라는 식으로 락인의 어처구니 없는 변신 과정, 그러니까 변신, 제가 볼 때 이제 몰락인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한 술책 같다. 이들 논쟁이 너무 길어지는 게 이런 식의 이제 독법도 있는데, 이건 이제 락인에 맞춰서 보면 그렇고요. 저는 어릴 때 읽으면서도 락인보다는 그로모프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가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이 그로모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데 이제 이 소설을 락인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서 제가 좀 쭉 얘기했던 락인의 사상과 그거에 이제 이면에 깔려 있는 맹점 같은 거 이런 거로 분석을 해서 조금 놀라웠는데, 그만큼 이제 락인이 비중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와 나란히 저는 그로모프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 흐보토프가 유코시를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두 인물이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흐보토프의 시선으로 제3자, 어느 누구에게도 우호적이지 않은 오히려 비우호적인 이 사람의 이제 시선으로 포착된 두 인물의 대비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호버토프는 문을 빠끔히 열고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실내모를 쓴 이반 드미트리치와 의사 안드레이 예피무치가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광인은 인상을 쓰고 몸을 부르르 떨고 그렇게 부두부두 환자복을 이렇게 여몄으며 의사는 머리를 떨어뜨린 채 꿈쩍도 않고 앉아 있었는데 불구스름하고 불쌍하고 서글픈 얼굴이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며 항상 아무거나 상관없어라고 되뇌는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항상 불안에 떠는 피해망상증 환자,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의 양면, 그러니까 거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원상과 거울 그 반영, 그러니까는 진짜 이상의 시 속에 나오는 것처럼 거울 속에 내가 거울 밖에서 보니까 되게 불쌍한 거예요. 저건 또 왼손잡이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놈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분신과 원상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밖으로 좀 소설을 빼면은 둘 다 체호프의 그 얼굴을 대변한다. 그러니까는 이 냉혹한 차분한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는, 그러면서 조용한 자기만족 속에서 그게 기만일지라도 살고자 하는 이 의사 락인의 모습도 일정 부분 체홉의 한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얘 약간 그건데, 지금 보니까 공황장애인데 이 공황장애 피해 망상증 막 이런 걸해서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 아빌리파 이런 거 먹어야 될 거예요. 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그로모프 역시도 젊은 체홉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인물도 되게 막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물을 그려낸 체홉, 혹은 이 인물에 투영된 체홉의 어떤 일명, 그거에 대해서도 좀 복잡하다는 그런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락인을 보면은 락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나약하지만, 물론 의지도 약하고 막 이런데 나약하지만 동시에 선량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유코시를 왜 들어가게 됐냐면, 그 유테이 모이세이카가 있는데 얘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맨날 맨발로 그 국어를 다녀요.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게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게 허락된 유일한 인물이었단가 이런데, 모이세이카가. 근데 맨발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동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다음 꺼리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뭐야, 더러워,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은 되게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봐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나는 무심했고 왕성하고 건강하게 떠들었지만 삶이 나를 거칠게 건드리기가 무섭게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라고 이제 락인이 말을 하나 보네요. 엄마야, 네, 이런 소리를 했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 락인이 이게 이제 무심과 평온의 상징이라면은, 그로모프는 정반대로 고통과 불안의 이제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모부터가 되게 광대뼈가 튀어나온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부에 거울처럼 투쟁과 지속적인 공포로 지친 얼굴이 반영된, 다시 그 내적인 투쟁과 지속적인 공포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지쳤는데, 그게 이제 거울처럼 반영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얼굴에. 항상 창백하고 불행한 광대뼈가 튀어나온 그 넓은 얼굴에, 그러니까 얼굴 자체 넓적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얼굴이 창백한데, 거기에는 이제 그의 내적인 투쟁과 지속적인 공포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이 인물에 대해서 화자가 처음부터 되게 호감을 표한다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되고, 이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이게 장편이 아니라 단편이라 되게 짧게 묘사해요. 아버지는 관리였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멀쩡한 성인 남자들의 직업은 99% 관리를 찍으면 다 맞습니다. 관리였는데, 등급이 다르죠, 등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형은 빨리 죽었어요. 결핵으로 죽었고, 아버지 사업에 실패해갖고 죽었고, 이건 또 티푸스로 죽었습니다. 티푸스가 많더라고요. 29세기 러시아 소설을 보면. 그걸로 이제 집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얘는 이제 주경 야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학업을 접고 기가 죽었다. 여기 기가 죽었다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빨두험, 러시아어로 빠스치두험.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돌아옵니다. 시골로 왔는데, 시골 학교에 교사 자리를 얻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 교사하고도 너무 잘 못 지내고 학생들하고도 또 잘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되려면 애들에 대해서 좀 덤성덤성, 좀 뭐랄까 듬성듬성 이렇게 너무 막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애들이 내 맘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야 그런 게 없지만은 초중고 선생님들은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유 어머니 제가 그냥 좀 참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애들 시험 못 보면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울분에 막 차갖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반에도 단원평가 너무 못 봤다고, 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막 또 이런 선생님들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런데 이것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엄마도 죽었어요. 그러다가 반년 동안 물과 빵으로만 이제 간신히 살다가 법원에 일자리를 하나 구하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번역본은 해원문학사였어요. 네. 그게 표제작이 이제 귀여운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번역에서는 집달리, 제가 역자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 아주 좀 어릴 때고 옛날 출판사라 집달리였는데, 요거 이제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집달리 뭐라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집행관,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러저러한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집행하는, 가서 이제 물건을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차압해라 이러면 이제 그거 차압하고, 그 사람을 잡아라 체포해라 이런 것도 이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집행하는 관리직을 얻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그로모프의 성격은 제가 볼 때 1번은 못 먹어서. 사람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린 동물이잖아요. 식물은 물과 햇빛이 자라는데 필요하잖아요. 흙이 있으면 더 잘 자라고. 근데 물하고 햇빛은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린 동물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뭐든 먹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먹는 것이 내일의 나다라고 그 최근에도 되게 더 멋있어진 영화배우 문숙이, 그 옛날에 이만희 감독하고 이렇게 많이 찍었던 저기 산포 가는 길 그 찍고 했던 그 되게 이국적으로 생긴 배우 있잖아요. 그 문숙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던데, 오늘 내가 먹는 게 내일의 나를 이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몸이 잘 안 되는 거고, 머리도 몸인데 머리도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타고나기를 악해서가 아니라 나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악해지는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을 보이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거를 최업이 되게 보듬어 주려고 되게 노력해요.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그는 젊은 학창 시절에도 결코 건강하다는 인상을 준 적이 없었다. 항상 창백하고 여위고,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고,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빙빙 돌고 히스테리가 일어났다. 항상 사람들에게 끌렸지만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누구와도 가깝게 어울리지 못했고 친구도 없었다. 네. 도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거친 무식함과 짐승처럼 멍한 삶이 더럽고 역겹게 여겨진다고 말하면서 항상 경멸을 담아 평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니네들 너무 거칠어. 니네들은 짐승이나 다름없어. 멍하게 살고 있잖아. 멍청하게 살고 있잖아. 더러워, 역겨워 이러면서 경멸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이 그로모프를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섬세함, 상냥함, 도덕적인 순결함, 박학다시, 그 다음에 낡은 프로코트, 병색이 완연한 모습과 가정사의 불운들, 이런 것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작가의 시선인데요. 가만히 보면 그로모프가 되게 모순적인 걸로 나와요. 항상 자기는 사랑 어쩌고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도 정작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랬잖아,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를 못하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참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게 잘 발현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지성과 교양인데, 얘가 되게 박학다식하고 걸어다니는 사전하고 비슷한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요 부분 밑줄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거의 씹지도 않고 집어삼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책을 볼 때 라기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잖아요. 맥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책 살 돈이 없을 때는 읽었던 책을 또 한 번 이렇게 들춰보면서 책의 내용을 열심히 곱씹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반해서 그로모프는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그 러시아어로 슈라찌라는 표현이 있어요. 싸슈라찌, 내가 다 먹어치웠어, 이렇게. 더 좀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단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서는 그에게 병적인 습관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행복하고 편안한 책 읽기가 되지 못하고 되게 괴롭고 이제 강박적인 그런 이제 책 읽기가 되는 상황입니다.